조만고만 젊고 어린 우리들은 빨라도 빠르지 않고 느려도 늦지 않은데 조급함이 무언가를 빠르다 느끼게 하고 불안함이 무언가를 느리다 느끼게 하는 것 같다. 오늘은 무슨 수를 써도 오늘 안에 있으니까 내일이고 내년이면 아무것도 아닐 일에 오늘만큼은 온전히 괴로워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반대로 미래의 언젠가 과거를 뒤적이다 그땐 뭐가 그리 좋았을까 싶을 일에 바로 오늘의 내가 한박 웃음을 짓기도 하는 걸 테고 1분 1초가 쉴 새도 없이 헛것이 되어간다. 내가 쌓는 헌 시간들에 주름살보단 보조개가 많았음 좋겠구나. 지금도 흐르는 시간 속에서 문학소년단을 들으며 입가에 은은한 미소가 번지길 기도합니다. 문학소년단 3.0 제2화 시작합니다. 문학소년단 3.0 제2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네, 뭘 그렇게 뻔히 물어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김삐삐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삐삐씨. 네, 제가 탈주를 했다가 지금 잠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로맨스 정이 휴가를 갔습니다. 로맨스 정 목소리가 오늘 안 들리시죠? 로맨스 정이 휴가로 빈 일주일 동안 삐삐씨가 오랜만에 와서 오늘 이번 주에 책 산불을 같이 읽는데 그 전에 보통 이렇게 이제 딱 좋잖아요. 산불을 같이 읽는데 산불 어떤 책인가요? 산불 스시마 유코의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넘어가면 참 좋을 텐데 제가 그냥 이거 시작하면서니까 오늘 뭐 시간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작하면서 이거는 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좀 사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여기다 뭘 적어왔냐면은 오늘입니다. 오늘은 16일 수요일입니다. 자그마치 오늘 아침 7시 47분경 경의선을 타고 공동역에서 이제 내리기 직전이었어요. 한 한정거장 전쯤에 전 서서 가고 있었고 제 앞에 앉아 계신 한 분이 뭐 카페라떼 편의점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마시더니 뭔가를 그거 마시더니 자기 발 밑에 이렇게 안쪽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남았나? 아니면은 다 마셨지만 그러니까 설마 거기다 쓰레기를 버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으니까 아직 갈 길이 많은가 보다. 근데 이제 졸다가 뭐 떨어뜨리면 좀 그러니까 저기다가 뒀다가 내리려나 보네 하고 있었는데 한정거장 지나고 공동역에서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리는 거죠. 저도 공동역에서 내리는데 그래서 이건 뭔가 싶어가지고 주웠나요? 네? 주웠나요? 같이 내렸죠. 같이 내렸죠. 마음 같아서는 이런 거 어디서 많이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사례를 어디서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뭐 그 사람을 좀 민망하게 하기도 하고 좀 벌을 주려는 심보로 저기요 이거 쓰레기 두고 가셨는데요 하면서 이 쓰레기를 일부러 손에 쥐어줬다라는 경험담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너무 통쾌하잖아요. 저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네요. 결국 못했다. 소심해서.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 공개 수배라도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1월 16일 아침 7시 47분경에 경의선을 타고 일산에서 왕십리 쪽으로 가는 그 선에서 공덕역에 내리신 검은색 패딩을 입고 검정색 머리에 머리가 긴 여자분이었어요. 동그란 안경을 쓴 키 좀 작은 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게 뭐죠? 당황스럽네요. 저도 당황스럽네요. 이거 제가 편집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시의성 있는 뉴스를 시작으로 시즌 3의 2화 시작했습니다. 책과 작가 소개로 바로 넘어가 보고자 하는데 오늘의 작가 스시마 유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가 스시마 유코는 일본에서보다 유럽에서 더 인기가 많은 작가입니다. 인간 실격으로 유명한 다자미 오사무의 딸로서 그가 쓴 책은 불의 산, 나 두 책이 유명합니다. 스시마 유코는 전체적으로 그녀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죽음에 대한 정서와 이러한 죽음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스시마 유코, 이렇게 발음도 어렵네요. 스시마 유코가 쓴 산불이란 단편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불이 났고 불이 보이진 않고 소방차만 보죠. 그렇죠. 소방차만 보고 그 지역에 사는 지인이 누군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보는 겁니다. 소방차들이 달려가는 걸.
그걸 보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지인이 그 지역 사람이에요. 아, 저기서 지금 며칠째 불이 나고 있다. 산불이 계속 타고 있다. 라고 하니까 혼자 머릿속에서 갑자기 그 산불의 장면을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네. 마치 자신이 지금 산불 현장 안에 있는 것처럼 막 화염에 휩싸인 것처럼. 네. 그러더니 내 학창 시절에 환생을 한 거다. 네. 라고 주장했던 동창생을 잠깐 회상을 하고 환생에 대한 편지를 길게 쓴 자기 아이를 한번 베이비시팅 해줬던 그 사람의 편지까지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환생이란 뭘까 생각을 하는 소설이고요. 간단하고 14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이 단편 소설에 속해 있는 나라는 소설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연작 소설집인데 여기에는 이제 끊임없이 죽음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일본어로 나라는 뜻의 모든 단어를 네. 음독하면 시가 된대요. 한자를 있는 그대로 읽으면 이제 시가 되는 건가 봐요. 근데 이제 우리도 또 시 하면은 이제 죽을 시 뭐 이러니까 네. 죽음을 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죽음에 대해서 떠오르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담겨 있는 소설집이라고 합니다. 와타시? 떠올리는 네, 그 한자 맞습니다. 이게 와타시입니까? 예, 와타시가 나. 마침 또 시가 들어가네요. 예. 와타시. 좀 일본어를 할 줄 아시는군요. 요즘에 공부하고 있어서. 그래서 와타시란 말 잘 안 쓰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잘 씁니다. 잘 쓴다고요? 아직 일본어 초급이긴 한데 네, 많이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책과 작가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죠. 이걸 읽어 마라. 네, 이 14페이지밖에 안 되는 소설 산불. 챈들러 씨는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나요? 아니면은 비추천하고 싶나요? 저는 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라는 오랜만에 또 네, 제가 오랜만에 또 비관적인 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읽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걸 읽다 보면 소설이란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나도 써볼 수 있겠다, 소설. 네. 우리 모두 다들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는 카페를 하나 하고 싶다거나 책을 한 권 써보고 싶다 이런 식의 꿈들은 꽤 대중적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내가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쓰지도 않고 그냥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책입니다. 작가가 이렇게 썼어? 이거 14쪽짜리 쓴 거가 지금 단편 소설로 나온 거야? 나도 쓸 수 있겠네. 할만하네. 그렇지, 할만하네. 말할 첫 번째 이유는 약간 이 책을 딱 처음 봤을 때 추상화를 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딱 보고 나서 이게 뭐지? 이게 죽음인가? 이러면서 소설의 죽음이다 진짜. 소설이 죽어버렸다. 재미가 없어요 별로. 약간 의식의 흐름 기법이 주는 약간 흐릿함이 너무 강해서 보고 약간 보면서도 이게 뭐지 싶고 읽고 나서도 좀 뭐지 싶고 좀 뭐지 싶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14페이지지만 좀 낭비다. 낭비다. 네. 14페이지 읽는 시간도 낭비다. 그것조차 낭비다. 몇 분 걸렸나요? 저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5분 걸렸다고요? 네. 5분에 14페이지 읽었다고요? 그렇죠. 저는 좀 빨리 읽는 편이니까 이게 되나? 저는 한 20분 정도 걸렸는데. 20분 걸렸어요? 예. 하여튼 뭐 그 정도 걸렸는데 하여튼 저는 안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읽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환생에 대해서 다루는 책인데 우리가 보통 환생 이야기를 하면은 너 그거 믿어? 안 믿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흥미로운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카테고리가 별자리를 믿는다, 환생을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같은 층위로 여겨지는 약간 가십 같은 그런 게 있죠. 네. 되게 가볍게 뭐 믿는 사람 반, 뭐 안 믿는 사람 반 개인의 취향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는 환생을 좀 위로의 감성을 잔뜩 담아서 접근을 합니다. 네. 죽은 누군가가 너무 그리워서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이 뭘로 환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그 사람은 뭐로 태어났다가 뭐로 태어났다가 뭐로 태어난다. 네. 그러므로 나도 나이기 전에 뭐였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접근이기 때문에 위로의 감성으로 환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담겨져 있다. 말할 두 번째 이유는 14페이지잖아요. 근데 3개의 플롯이나 중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러시아 미트류시카 인형처럼 뭐 또 나와? 뭐 또 나오네? 또 나오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이 책이 좀 투머치하다. 뭐 하나만 뺐으면은 좀 그런 감동이 온전히 전해졌을 텐데 이미 앞에서 몇 번 탁탁 치니까
이게 좋은 것도 두세 번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네. 약간 그래서 너무 압축된 이런 플롯을 보니까 좀 별로다. 네, 네. 세 가지 종류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그렇죠. 네. 주인공이 세 가지 이야기를 전개시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뭔지는 이따가 이제 책 주 얘기거리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제가 읽어야 할 마지막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옛날에 막 로맨스종이 책 표지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겨울이고 건조한데 요새 이런 식으로라도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되게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주인공이 네. 산불 때문에 이런 걸 읽으면서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뭐 산불을 꺼진 불도 조심해야 다시 보자. 당황스럽네요. 갈 때까지 갔죠. 네, 그럼 김삐삐 씨의 마지막 읽어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지막 이유는 읽고 나서 이게 근데 왜? 이게 뭐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냥 이 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많은 게 짬뽕이 돼 있고 네. 약간 아이를 잃은 슬픔, 뭐 환생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중첩이 돼 있어서 결국 뭔가 남아야 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딱 읽고 나서 뭔가 스쳐 지나갔구나. 근데 뭔지 모르겠네.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는 읽지 말을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니 씨. 네. 어느 쪽에 좀 더 기우시나요? 저는 김삐삐 씨에 조금 더 기웁니다. 역시 몇 번 때문에?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앞으로 전개될 세 가지 내용, 세 가지 플롯 사이에 연관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그렇죠. 아하. 굳이 이 세 가지를 말할 필요가 있었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남들은 이 플롯 하나 가지고 책 한 권을 써내거든요. 그렇죠. 보통 마지막 이야기 같은 것도 감정을 구구절절 담아가지고 그렇죠. 한 50페이지, 100페이지 되는 정도의 단편책을 다 써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좀 쓰다가 이제 한 두 페이지 쓰다가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이걸 써야겠다 이러면서 너무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읽었는지 우리 노니 씨부터. 네, 저는 책을 읽기 전에 스시마 유코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보았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스시마 유코는 주로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 역시 환생이라는 방식을 통해 존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환생을 통해 우리는 모든 대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죽음이 절망적이라는 의미만 가진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한 그렇게 하나의 행위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주인공이 산불로 타 죽어가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는 그런 작은 희망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환생에 대한 개념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소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늘 언젠가 한 번은 이야기를 하겠죠? 네. 환생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한 번은 이야기를 하겠죠? 아마도. 네, 그럼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고 네. 오랜만에 오신 삐삐 씨 어떻게 읽었나요? 약간 책이 전체적으로 좀 추상화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책이 다루고 있는 개념 자체도 화재, 그리고 죽음, 환생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 개 개념 자체도 되게 추상적인데 글쓰기 자체도 되게 모호했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자면 그 베이비시터한테 편지가 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로서의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얘기하고 싶었다면 보모가 아닌 다른 존재로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모는 자기 대신에 아이를 맡아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정이 갈리잖아요. 자기가 애정을 아이한테 다 쏟아서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다면은 정말 슬퍼한 일이지만 보모를 썼다는 거는 그만큼 아이와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약간 스플릿되어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예. 굳이 보모로 썼어야 됐나? 약간 이 책 편지 자체는 되게 뭐 절절하고 되게 감동적이긴 한데 보모라는 존재 때문에 약간 보모면은 뭐 어렸을 때 그렇게 막 많이 못 놀아줘서 고용을 했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굳이 왜 보모를 왜 썼지? 약간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모호해요 다. 굳이 왜 이 네. 편지를 보낸 이의 존재가 그 읽으면서도 40년 전에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기억이 과연 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초등학교 때 정말 몇 가지 사건 빼고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들은 더 기억 못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책 자체가 뭔가 좀 되게 흐리멍텅했어요. 약간 곰탕집 가면은 당면들이 잡힐 듯 말 듯 하면서 안 잡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모르겠는
약간 심리학 전공했으면 이거 한번 읽어봐라. 무슨 뜻인지 좀 알려줘라. 이거 읽고 한번 심리 테스트 좀 해봐라. 네, 이 사람이 뭘 느꼈는지 느끼고 있는지 좀 아리송한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충분히 선명하게 쓸 수 있었는데 네, 개연성 높게 쓸 수 있었고 그리고 더 장치를 잘 쓸 수 있었는데 굉장히 오묘하게 썼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챈들러 씨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 그런 걸 느꼈다고 했잖아요. 네. 방금 삐삐씨가 말한 거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작가가 누구나 쓸 수 있듯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었기 때문에 굳이 막 교묘한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이렇게 쓴다. 예.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 추상화도 이게 그렇죠. 굉장히 그 어떤 선과 그림에 대한 조예가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이제 난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 이러고 고인물들의 그런 전유물이거든요. 맞죠. 피카소도 막 5살 때 기똥찬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고 나서 넘어간 거죠. 부질없네. 어나더 레벨로 가야겠다. 4천 한번 그려봐야겠다. 이 사람도 약간 글쓰기 어느 정도 극에 달한 다음에 내가 한번 그래도 짬밥이 있는데 이러면서 한번 써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고 이거 요쪽이나 개척해보자. 일반 사람이 만약 이렇게 썼다 그러면 쓰면서 한 5번은 지우지 않았을까. 그 마지막에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저장하지 않기를 눌렀을 것 같아요. 이런 엉망진창한 글을 누가 보고 좋아하겠냐. 약간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아무나 이렇게 쓸 수 없다. 아무나 쓸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다르거든요. 누군가 이렇게 썼다가는 애써 지우거나 저장을 하지 않거나. 네. 저는 이게 있었던 그대로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 옴기니의 말에 사소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작가 자신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작가 신변의 일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거나 고백하는 소설을 말한다. 그러니까 나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일기를 그냥 쓴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몇 번 벌어지듯이 얘도 그냥 정말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한 애가 저쪽에서 연기라는 거 보고 있어서 그렇게 쓴 건데 나보고 왜 이렇게 썼냐 그러면은 뭐 당황스럽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자서적인 이야기다. 네, 그리고 막 아이를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뭐 이게 부각되겠지.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게 뭐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베이비시터로 쓴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어쩌다 보니 그냥 베이비시터를 고용했던 거고 우연의 우연. 그 사람이 마침 이런 일을 당한 거고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일을 편지로 쓴 거다. 그래서 난 그 일을 그냥 썼어 책에. 딱 요거지 않나. 전 갑자기 생각났는데 3년 전인가 챈들러 씨랑 새벽에 영종도를 한 바퀴 걸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말하면 보통 안 믿어요? 누가 영종도를 걷겠어요? 그것도 밤새도록. 영종도를 밤새도록 걸었다고요? 삐삐씨는 알죠. 왜 영종도에 하는지. 그죠. 거기 뭐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니까 뭐 걷는 거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걸었죠. 굳이 새벽에 거길 걷나? 새벽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한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네. 여름날. 여름날요? 네. 뭐 헌혈하셨나요? 그거 목이 많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렇게 물린 기억은 없는데. 물린 기억은 없는데 죽을 뻔한 기억은 있었습니다. 좀 정신 상태가 조금.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책을 그래서 어떻게 읽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소설이라면 나도 써볼 수 있겠다. 그렇게 읽었고요. 그다음에 단편 소설집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이 단편 하나만 읽어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출판사의 의도건 뭐건 이 소설들을 엮어서 하나의 단편집으로 낸 의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제목이 누구 단편선, 누구 소설집이 아니라 하나의 제목을 달고 나오는 거니까 이 제목의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 읽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나만 읽어도 되나 하는 아쉬움이 언제나 있었는데 유독 이건 더 심한 게 제목이 대놓고 나예요. 네. 그러면 이 소설집 안에 있는 여러 소설들은 관련돼 있을 텐데 각자 나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스시마 유코에. 그럼 이걸 다 모았을 때야 비로소 나라는 소설책을 읽었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엑조디아처럼. 저희 오늘 마침 오는 길에 유희관 카드를 주었는데 저리 다리만 읽었다. 오른쪽 다리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지금 다리만 읽어놓고 나를 읽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독서였습니다.
연관 검색어. 네, 이제 연관 검색어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야만업이라는 단어가 생각을 났는데요. 야만업은 야구에 만약이란 건 없습니다의 줄임말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환생을 주제로 전개되는데요. 환생이란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근데 저는 좀 현실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법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에서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의 야만 없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주인공처럼 가정해봤자. 예, 가정해봤자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예. 저는 그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이면 누구나 다 우승하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인공이 지금 14페이지 동안 하는 거 다 쓸모없다. 이런 건가요? 결국에는 상상 그 이상의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생을 안 믿는다고 아까 하셨던 그대로군요. 예. 이 이야기 곧 이따가 하죠. 네, 그러면 삐삐씨는? 전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을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이게 가사 보면은 좀 덕지덕지 붙여놓은 느낌이 많이 나요. 가사 저는 가사를 잘 몰라서 가사를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알 필요가 없나요? 오아시스도 인터뷰에서 네. 그냥 음절 맞는 대로 했다. 네, 딱히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Don't Look Back in Anger에서 앵거가 사실 다른 거였을 수도 있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게 가사가 뭐냐면 약간 단편집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1절에서의 뭐 반 정도는 다른 내용이고 네. 전혀 안 이어지네요. 네, 안 이어져요. 후렴구는 뭐 갑자기 뭐 셀리가 나서 화를 내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셀리라는 사람이 네. 그거 왜 셀리 왜 넣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그 점이 굉장히 닮아 있어서 이 책도 아마 작가한테 산불 하시다가 왜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물어보면 그냥 났어요 이럴 것 같아서. 왜 하필 산불이에요? 그냥이에요. 네, 그냥 소방차를 보시고 왜 산불을 생각하셨어요? 생각하면 그냥요. 뭐 그때 그랬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굉장히 닮아 있다. 연관 검색어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넣어봤습니다. 한번. 알겠습니다. 네. 오아시스 한번 듣고 오시죠. 네. 저희는 못 들어드리고 듣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어서 저는 이 산불이라는 소설을 어떤 것과 이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렌즈 시즌 4의 두 번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두 번째 에피소드 제목이 얘네 제목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The one with 점점점점점. 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제목 이겁니다. The one with the cat. 결국엔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요. 네. 이 피비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좀 4차원인 캐릭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캐릭터가 어머니가 어릴 적에 자살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없이 자랐는데 그래서 뭐 이런 그리움이 있겠죠. 네. 어느 날 근데 거리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주워오더니 이거 우리 엄마가 환생한 거라고. 친구들한테 이 우리나라 논스톱처럼 다니는 이 친구들이 있어요. 아마 이게 원류일 것 같은데 6명 이렇게 뭉쳐 다닙니다. 그 6명한테 고양이 데리고 와서 이게 우리 엄마가 환생한 거야. Say hello to my mom.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길거리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고양이면 그 큰 문제는 없죠. 얘가 잘 보살펴 줄 테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어떤 소녀가 잃어버린 고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녀가 찾는다라는 벽보를 이렇게 막 붙여요. 고양이 보신 사람 이러면서. 그거를 되게 여기서 과학자 캐릭터가 나오는데 과학자 캐릭터니까 이게 되게 못마땅하잖아요. 이게 무슨 엄마야 이러면서. 게다가 그것도 되게 못 봐주겠는데 이걸 심지어 어느 소녀가 찾고 있네 애타게.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죠. 무슨 소리냐. 이거 엄마 아니다. 애가 찾고 있다. 너 돌려줘야지. 라고 하니까 처음에 이제 이 피비라는 캐릭터는 좀 주저주저합니다. 아니 그래도 엄마가 그러니까 나를 찾아오지 않았냐. 얘가 연주하고 있던 기타 케이스에 들어가거든요. 이 고양이가. 이건 날 선택한 게 아니냐. 엄마의 의견을 내가 존중해야 되지 않겠어? 그 어린 소녀는 안타깝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새 감성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막 대뜸 화가 나서 이 과학자 캐릭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쏘아붙이니까 단단히 삐져서 화가 나서 피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Just be a friend, be supportive.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게 따지려고 하지 마라. 너는 그 소녀를 네가 아냐. 너는 그 소녀를 모르고 하지만 너는 내 친구지 않냐. 내 친구면 그냥 내 편 들어라.
이게 요새 감성은 아닌데 어. 제가 이걸 고등학교 3학년 때 봤을 때는 네. 되게 그러니까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우리가 남이가 이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당황스럽네요. 그 얘기를 하고 네. 싶었던 건 아니고 어쨌든 환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다. 굳이 짧게 말할 수 있는 걸 길게 말했네요. 네. 그러면은 연관 검색어 코너 여기까지 하고 주 얘기거리로 넘어가죠. 문학소년단 선서. 시옷 발음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입을 귀에 걸고 하겠습니다. 제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주 얘기거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는 소방차를 보면서 주인공은 열흘째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의 회상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전까지의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딱 건조하게 고속도로 위 세팅에서 그렇죠.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산불, 물론 불을 보진 않지만 저 연기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주인공이 떠올립니다. 네. 왠지 모르게 떠올려요.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게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이다. 싸움 구경이다. 싸움 구경이다. 불구경이다. 그쵸.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나오잖아요. 네. 네. 싸움 구경은 알겠어요. 네. 물론 뭐 며칠 전에 있었던 무슨 칼부림 뭐 이런 거는 아닌데 네. 그래도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 보면 가끔 재밌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심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면 네. 수다거리도 재밌긴 하니까. 근데 도대체 왜 옛날 사람들은 불구경이 재밌다고 했을지. 저는 좀 생각해봤는데 그 선사시대 때는 사냥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냥이 끝나고 보통 인간은 밤에 맹수를 피해서 낮에 사냥을 하고 밤에 자는 형식으로 진화를 했으니까 이제 밤이 낮은 사냥을 하다가 밤에는 수확물을 가지고 불을 피웠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그때가 쉬기를 시작하는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을 보면서 안정을 찾고 뭔가 안전하다는 그런 느낌을 즐기면서 되게 좋아해서 불구경을 좋아해지게 된 것 같아요. 약간 안전함? 아 좋다. 지금 네. 불이 활활 타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좋다. 약간 사냥 재밌지 않았냐 이러면서 아 그런 경험을 나누는. 거기까지 올라가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 역시 좀 생각이 비슷한데요. 네. 옛날에는 불이 귀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불을 피우면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때부터 불장난을 좀 좋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챈들러 씨는 왜 재밌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옛날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이게. 네. 막 조선시대까지 가나요? 조선시대에도 왠지 있었던 말 같죠? 네. 그때는 인성이 좀 더 빠았던 거죠. 아, 인성이 네. 같다, 맛이 같다. 맛이 같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개념과 이 개념은 다르다. 사실 그렇잖아요. 캠프파이어의 개념과. 네, 그렇죠. 걔네들은 네. 걔네들이래. 선조들은 네. 정말 남의 집에 불난 걸 보고 즐겼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재밌네. 오늘 재밌는 구경 하나 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왠지 모르게 그 문장이 아직까지 살아남은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막 옛날 있었던 사료 같은 거 읽어보거나 네. 그런 거 읽어보면은 가끔 놀라지 않나요? 옛날의 그 잔인함과 인권을 이따위로밖에 생각을 안 했나 싶은 것. 많죠. 옛날에 그 감수성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 정말 맞나 싶을 정도인 그쵸. 것도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현대보단 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뭔가 귀한 줄을 몰랐던 사람들 같아요. 뭔가 그렇게 풍족하지도 않았으면서 인구가 많지도 않았으면서 네. 사람 목숨을 그렇게 막 귀하게 여겼던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래서 막 무슨 동화 보면은 콩쥐팥쥐인가? 이 얘기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젓갈을 담그잖아요. 네. 젓갈을 담그나요? 젓갈을 담굽니다. 누구를요? 사람을 가지고. 좀 되게 고어한 걸 많이 보고 다니시네요. 아니 네.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옛날 그 동화? 네, 동화 다 19세예요. 네, 다 19세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콩쥐팥쥐가 그거죠. 막 딱 신데렐라 이야기 아니에요? 예, 계모 그쵸. 있고 새엄마. 계모가 있고 새엄마가 하는데 원님이 결국 날 구해줬어. 이 원님이 권선징악을 행할 때 네. 뭐 표현이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남의 집에 불난 걸 보고 즐겼을 수도 거다. 있겠다. 할 수도 있었겠다. 할 수도 있었겠다. 조심스럽죠.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주인공은 환생 때문이겠지만 산불을 상상하면서 여러 생명들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평소에 공감이나 감정이입을 무진장 잘한다 싶은 대상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킹데드를 계속 보고 있어요. 네. 거의 일주일에 시즌 2개씩 보고 있거든요. 한 2주가 됐는데 네. 주인공인 릭의 감정선이 되게 자주 바뀌어요. 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 했다가 독재자가 됐다가 이제 모두의 의견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어진 환경이 변화하면서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의 경험을 대입시키게 되더라고요. 좀 더 많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보고 있나요? 예. 이거를 제가 친구한테 말했더니 너는 무슨 워킹데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런 말 하는데 예, 저는 요즘에 그 워킹데드를 보면서 감정이입을 너무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뭐라고요? 릭. 알겠습니다. 릭. 아 릭이요? 예. 네. 삐삐 씨는? 저는 그 어디 놀러 가면 있는 그런 랜드마크라고 하나요? 그런 곳에 좀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사물에게? 네, 사물에게. 아 저거는 저기 있으면서 도대체 뭐 어디까지 봤을까? 어떤 것까지 봤을까? 임진왜란 때는 저건 어땠을까?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좀 답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못 움직이니까. 네, 못 움직이니까. 저는 그 횟집 가면 이렇게 수조가 있잖아요. 그 안에 물고기들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그거 관련 그것도 있지 않나요? 애니메이션? 뭐 횟집에서 도망친 광어인가 뭐 하여튼 있는 거 왠지 알아요. 네. 그리고 보진 않았는데 이게 지난주 코카콜라 애인에도 오미양이 강릉에서 횟집 안에 있는 물고기를 보죠. 예. 새우를 보러 갔다가 새우를 못 보고 그냥 물고기만 보나요? 예. 제가 2018년 마지막 날 즈음에 맞죠? 마지막 날이죠. 29, 30 동해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회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잘 먹는데 잘 먹어놓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항상 거기 이렇게 수조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것들이 물속이라고는 하지만 쌓여있는 안 쌓여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비좁게 얼마나 답답할까. 막 제가 다 소름이 끼치는 내가 저 물고기라면 너무 미칠 것 같은데 싶은 거죠. 이제 좀 폐쇄공포증 비슷한 게 있지는 않는데 왠지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 제가 고통스러워요. 막 못 견딜 것 같고 행여나 내가 저런 상황에 처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되게 불안해지고 그 좀 뭐 감성 맛이 좀 떨어졌나요? 진단을 좀 받아야 되나요? 근데 맛이 좀 떨어졌나요? 회가? 그리고 되게 잘 먹었어요. 네, 그러면은 뭐 괜찮습니다. 대방어회. 드디어. 뭐 우리 동네 저희 계속 보는 이 홍대 합정 어디? 연남동에 있는 거기 말고 뭐 동해 가서 먹긴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정작 핵심 내용인 환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네, 환생은 다음 2부에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죠. 네, 인사 한번 하죠. 하나, 둘, 셋. 또 봐요.